네, 간밤 뉴욕 시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그것이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국제유가도 많이 빠지면서 에너지주들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도 변동성을 더 키웠습니다. 자, 어제 우리의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뷰티풀 굿머니.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완충구역에 또다시 포격을 가했는데요. 때문에 방산 기업들 또 전쟁 테마가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외에서는 퍼스텍과 빅텍이 부각이 됐고요. 5G 관련주 중에서는 세종텔레콤이 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 속에서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한국테크놀로지는 장 마감 후 인동 첨단 소재와 함께 신수종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7%대 강세를 보였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동부건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과 같은 신사업 진출에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요즘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은 개별주들이에요.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에 의해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에서 이 종목 투자해볼 만하다.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건설주. 건설주. 네, 그래서 이제 동부건설 한번 봐야겠는데 건설주들이 참 이제 안 좋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뭐 통화 정책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은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들보다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의 상승세가 지난주에 좀 눈이 띄었는데 특히 이제 그 동부건설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도 뭐 상한가까지도 한번 기록을 했었고 어제 장중에는 7%나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이 어떤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안에서 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이제 그 건설사들을 추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어제 시간으로 봤을 때도 시간에는 또 다시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도 이 어떤 변동성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낙폭에 대한 부분에 크게 다른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동부건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 또 뭐 이슈가 있었죠. 이제 8조 가까이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3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발표했는데 거의 뭐 7년 동안의 뭐 먹거리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동부건설 같은 경우가 어떤 일반적인 우리나라 시공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22위, 23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전부터 동부건설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센트러빌 뭐 여러 가지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그 다른 다양한 이 건설 신사업 쪽에서 많이 진출을 했던 부분이 작년부터 눈에 띄었었거든요. 지금 본다고 하면 하남 쪽에서도 복합 휴게시설 공사도 하고 국내 최초로 이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건립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건설 폐기물 사업도 좀 추진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향후 뭐 7년 동안의 일감을 좀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센트러빌을 중심으로 한 상태에서도 이런 신사업 부분이 좀 가시화되는 걸 봤을 때 저는 동부건설을 어떤 대형 건설 업종 중에서 제일 좋다라는 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의 변동성이 심했을 때 종목을 슬림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이 동부건설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동부건설을 소개하시는 차장님을 보면서 야 이거는 위기를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건설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많고 최근에 도산한 중소건설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다가 동부건설 또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3분기에 1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종목별 슬림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기를 사는 겁니까?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최근에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뭔가 움직임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루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고 어제도 장중에 7% 넘게 빠져서요. 뭐 매매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건설사들 다 합쳐서 동부건설이 최고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소형 건설사 안에서 이 종목들을 산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어떤 도급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이 동부건설이 치중을 하진 않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R&D 쪽에 뭐 지식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부분을 뭐 오히려 저도 이용하는 겁니까? 이용하지만 뭐 이런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예. 이 중소형 건설사 안에서도 이런 그 등락폭의 큰 부분을 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군요. 이 동부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냥 부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슬림하는 전략에 종목 슬림하는 전략에서는 이 동부건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들만 하라는 얘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차장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중을 태우시겠습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글쎄요 어제 뭐 시간의 특징주 안에서 뭐 고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부건설을 꼽았지만 건설사들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 뭐 다 합쳐서 본다면은 글쎄요 우선 우리나라 브랜드 1위가 이제 자이잖아요. 뭐 GS건설 대형 갑자기 GS건설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동부건설 투자한다면 전체 투자에서 몇 % 비중을 하시겠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단기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단기 전략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퍼센테이지 많이 두지 마시고. 아, 네. 네. 어제 장중에는 7% 빠졌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큰 폭으로 올라서 오늘 특징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엔터주를 매일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SM 집중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을 했습니다. 식품 관련주 안에서는 현대 그린푸드에 주목을 했는데요.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 봤을 때 대형 사업장에서의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미미했던 군 식자재 공급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의류 관련주, 내복 관련주에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원무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기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로나 규제 완화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기관도 그 관련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서서 외국인은 화장품주 안에서 에이블 CNC를 담았는데요. 기관은 아모레퍼시픽에 주목을 했고요. 면세점 관련주 안에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 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에도 주목을 하면서 3%대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마지막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철강 기업들 중에서 신성장 동력이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리오프닝 주식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리오프닝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개화하는 것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들 물려 계셔서 지금의 상승을 반기시면서도 지금 탈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누릴까 드디어 기다리다 보니까 수익권에 도달할까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는 섹터가 바로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계속 소개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좀 뭐랄까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중에서는 뭘 꼽으셨습니까? 현대 그린푸드. 근데 현대 그린푸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음식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이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지주회사로 좀 전환하면서 약간 좀 그 주가에 좀 안 좋았던 주가에 좀 안 좋았던 영향이 바로 이제 현대리바트 이 자회사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었거든요. 뭐 이제 B2C 가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서 현대리바트에 대한 좀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역으로 그 현대에버다임 중장비 쪽에서의 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본업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지금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리바트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을 이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대그린푸드를 지금 현재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3분기 실적이 뭐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지만 이 단체급식이나 이런 식자재 유통 쪽에서는 20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안정성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단체급식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좀 많이 고객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국내에서의 실적 바탕으로 지금 해외 쪽에서도 이 단체급식이나 또 식자재 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적 그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좀 가시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좀 이용을 좀 한다면은 낙폭 과대주로서 한번 매수로 접근해도 저는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식 회사죠. 현대그린푸드 많이 떨어졌다는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저희 단골 손님이네요. 포스코홀딩스. 예. 예, 제가 항상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좀 리오프닝 뭐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좋았던 게 이 뭐 철강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게 중국 관련주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부터 주도주라기보다도 좀 상승 여력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제도 지금 시장이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물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변동성에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모멘텀 있는 중국 관련주가 계속 이어간다면은 시장의 낙폭은 만약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제 오늘처럼 이제 미국 증시 떨어졌을 때 낙폭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철강 업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투자 심리는 철강 업체에 대한 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리튬이잖아요. 그렇죠, 리튬이죠.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유지시키고 주가도 1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보다도 이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아직 뭐 어떻게 뭐 중국 쪽에서 뭐 이런 정책 완화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아요. 내년 3월 후로 좀 봐야겠지만 이거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메리트도 저는 내년 상반 1분기와 2분기 사이에는 분명히 발휘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은 주가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본업 가치도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얼마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39만 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39만 원? 네, PBR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어떤 역사적으로 좀 저평가 같아요. 0.4배 항상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 저평가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홀딩해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가 순매수한 종목을 보시죠. 네, 전해주십시오. 사모펀드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죠. 앞서서 기관 특징주와 분위기가 꽤 비슷한데요. 중국발 온기가 증시에 번졌습니다. 주요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과 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면세점 관련주 안에서는 사모펀드는 호텔 신라에 주목을 했고요. 5%대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와 GKL 모두 담은 모습 이고 해운 우송 관련주로는 펜오션을 담았습니다. 또 대표적 코로나 피해주로 꼽혔던 화장품주들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모펀드는 LG생활건강에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꼽은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리오프닝입니다. 심지어 카지노 관련 주식 2개나 포함이 돼 있고 LG생활건강과 호텔신라까지도 편입이 됐는데 이 가운데에서 뭘 탑픽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LG생활건강.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앞서서도 지금 화장품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어제도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결국은 숙제가 하나 주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 화장품 업체들이 이 탈중국화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맞아요. 탈중국화가 네. 중국을 버린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비중 자체를 이제 중국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심했던 부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주가도 그렇고 실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LG생활건강이 최근에 뭐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쪽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도 일본과 미국 쪽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부분도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저는 충분히 어떤 화장품 안에서 대형주를 좀 고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LG생활건강의 그런 좀 자체적인 어떤 사업 개편이나 뭐 인사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LG생활건강이 좀 괜찮고 뭐 지금 거래량과 함께 주가도 장봉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LG생활건강 저희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야말로 빈집을 채우느라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쇼커버도 들어왔었고 이제는 그런 면에서의 수급을 채운 것 이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뭐 기대감을 많이 가져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임원 인사가 있었어요. 네, 그때 임원 이제 인사가 모멘텀이다. 근데 그때 보면 그 전에 일본의 어떤 일본 쪽에서의 네. 사업을 했던 부분이 화장품 총괄을 하게 됐는데 그 모멘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임원 인사에 따른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네네네, 있다. 네네. 탈중국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탈중국은 아닙니다. 비중을 줄인다. 네. 제가 말을 좀 과격하게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냥 수급 채우는 그런 종목이 이젠 아니다. 네네. 예, 실적으로 보십시오. LG생활건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우투자증권의 이성웅 영업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